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금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언은 자기 자신이 해낸 것을 즐기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즐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즐기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고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보다는 성공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남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도 자신이 즐기면서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그 일을 하면 즐겁고 재미있는 것부터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오늘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 룸서비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룸서비스는 호텔 투숙객에게 그들의 욕구와 편익을 위해서 시급료와 무형의 가치인 서비스를 객실에까지 제공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룸서비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투숙객을 대상으로 해서 24시간 주문을 대기를 하고 주방에서 즉시 요리를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성급 호텔에서는 24시간 룸서비스가 실행이 되어야 되고 4성급 호텔에서는 12시간 이상 룸서비스가 그 수행이 되어야 호텔 등급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성급은 24시간, 4성급은 12시간 이상 이렇게 룸서비스를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룸서비스의 주문은 오더 테이크가 전화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숙객이 그 호텔 객실에 있는 전화기를 이용을 해서 전화기를 들어서 거기에 호텔 객실에 호텔 내 그 전화번호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룸서비스 전화번호를 누르면 룸서비스에 있는 그 오더테이크가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오더테이크한테 전화를 통해서 그 메뉴를 주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룸서비스의 형태는 카트나 트레이나 VIP 서비스 등으로 구분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서비스 업무는 객실 고객의 전화 주문이나 도납, 문고리 메뉴,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객실 내에 있는 그 문고리 메뉴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조식 메뉴를 주문을 할 때 이렇게 그 사용을 하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문고리 메뉴를 작성을 해서 그 객실 넘버와 그 원하는 시간에 체크를 하고 메뉴에 어떠한 메뉴에 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라든지 컨티넨탈 브렉퍼스트에
맞는 이렇게 체크를 해서 새벽 2시까지 문고리 앞에 방문 밖에 있는 문고리에 이 부분을 걸어 주시면 호텔 룸서비스 직원이 그 메뉴를 수거해서 그 다음날 고객이 원하는 메뉴와 원하는 시간에 카트에 실어서 고객의 객실까지 서비스 해주는 것을 룸서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 객실 외에도 부대 시설인 피트니스 센터나 사우나, 미용실 이러한 곳에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피트니스, 사우나, 미용실 이런 곳에서도 뭐 음식 배가 고프다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데 호텔 내에 있는 일반 레스토랑에 쓰는 배달이 안 되니까 룸서비스를 통해서 배달을 시켜서 룸서비스를 받아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룸서비스 업무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고객에게 최고의 룸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호텔에 대한 좋은 이미지와 평판으로 구전을 전파를 해서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성은 객실 점유율, 그래서 객실 점유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룸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객실 점유율이 높으면 그 이용률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영업 수익에 영향을 받게 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룸서비스의 성공적인 운영은 좋은 서비스 제공과 친절 그리고 메뉴의 다양성에 따라서 성공의 여부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룸서비스 주문 방법은 룸서비스의 주문 방법은 객실 번호, 그러니까 고객이 객실 전화를 이용을 해서 룸서비스에 전화를 하면 전화번호 오더 테이크는 전화번호 객실 번호를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고 주문을 고객으로부터의 이렇게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문이 다 끝나고 나면 메뉴를 한번 고객에게 확인을 한번 해드립니다. 확인을 하고 나서 맞으면 주문서를 주방에 전달을 하고 고객에게 전달된 빌링 계산서를 빌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을 준비를 하고 빌링된 계산서를 가지고 객실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 뒤에 직원은 그 필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밑에 고객의 객실 번호와 그 사인을 받아와서 이걸 오더테이크에게 그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더테이크는 이것을 그 프론트 데스크에 그 등록을 해서 그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같이 계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룸서비스 직원은 그 고객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뭐 1시간, 2시간 뒤에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난 뒤에 고객이 그 카트를 객실 바깥 복도에 밖에 내놓으면 한 1시간, 2시간 아니면 2시간, 3시간 뒤에 가서 카트를 수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넛 메뉴에 의한 주문 접수는 도넛 메뉴를 그 고객이 체크를 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밖에 도넛의 문고리에 걸어 놓으면 오전 3시부터 이렇게 각 객실 호텔에 있는 모든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도어납 메뉴가 있는 것을 걷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원하는 시간에 고객에게 객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카트를 수거함으로써 이제 그 임무는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분석을 한번 보게 되면 지배인은 직원의 승진이나 승급, 인사관리,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업무 수행 지도를 감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운영 장비 유지, 그 다음에 청결 관리 감독, 그 다음에 고객 불평 처리, VIP 서비스 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지배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를 되고 그 다음에 업장의 운영 상태나 문제점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사원 훈련과 교육 훈련과 서비스, 그 다음에 서비스 강화 훈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인이 업장에 없을 때는 지배인의 그 권한 대행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부지배인이 지배인의 권한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버틀러는 VIP 영접과 무료 환영 음료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카드를 기록 유지를 하고 테이블 세팅과 주변 기물 정리 정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영진에 의해서 결정된 모든 업무의 합리적인 수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호텔에 가면 버틀러 서비스라는 이러한 용어를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러 서비스는 주로 VIP들에게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 그마다 버틀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VIP 전담을 해서 담당을 해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캡틴은 웨이터 바로 위에 있는 직급을 우리가 캡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직 부서의 운영과 서비스 감독과 서비스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터와 같이 서비스도 수행을 하고 또 웨이터가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는 뭐 이런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웨이터 웨이트리스를 담당하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교육 지도와 위생 서비스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무표 작성, 그 다음에 운영 장비의 적절한 사용법 숙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캡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터는 도납 메뉴를 수거를 하고요. 새벽 3시부터 도납 수거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객실청에 카트나 트레이를 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물 정리도 하고요. 그래서 모든 객실에 이제 그 나가 있는 이런 카트나 고객이 식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복도에 카트를 밀어 놓으면 그것을 수거를 하는 그리고 그 기물 정리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근무와 위생 상태를 유지를 하고 해야 된다라는 업무를 가지고 있고 오더테이크는 고객 룸에서 객실에서 걸려오는 고객들의 전화를 받는 직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절하고 명랑한 목소리로서 고객의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객이 주문을 하게 되면 판매 촉진, 업셀링과 크로스셀링.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메뉴나 음료를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을 할 때 이것을 강제적으로 강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추천해 주는 것으로서 이래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강매하는 느낌을 주게 되면 고객의 불평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강매를 해서는 안 되고 고객에게 추천을 하는 업셀링, 그 다음에 크로스셀링. 크로스셀링은 서로 이제 그 관련 있는, 예를 들면 스테이크를 주문을 했으면 스테이크에는 이제 그 와인과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정도로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매출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컴플레인 방지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더 테이커 같은 경우에는 고객과의 이제 할 때 그 전화로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객과의 이렇게 대화라든지 주문을 할 때 그 오해로 인해서 얼굴을 서로 보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서 이렇게 컴플레인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컴플레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식음료 부서, 전체적인 식음료 부서의 조직을 보시면 그 F&B 그를 총괄하는 뭐 과장이라든지 뭐 팀장이라든지 이런 그 총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 그 다음에 푸드 매니저가 있고 그 식음료 매니저, 그 다음에 F&B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같이 통합되어 있는 호텔도 있고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호텔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여러분들에게는 전체적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드 매니저나 이렇게 베브리지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렇게 조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장마다 매니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지배인,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 다음에 캡틴, 그 다음에 웨이터, 웨이트리스, 그 다음에 그리추리스. 그리추리스는 이제 안내 직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안내 직원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보이는 뭐 이런 계약직이나 그 다음에 실습생 뭐 이런 그 직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거의 뭐 우리나라 호텔에서는 거의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 직원 같은 경우는 바 매니저, 그 다음에 뭐, 바텐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믈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뭐, 같은 조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스토랑 조직, 서비스 조직의 운영에는 우리 앞에서 우리 어, 시프트랭 시스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구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랭 시스템은 호텔 서비스 중에서 가장 정중하고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조직적이고 이렇게 체계적, 그 다음에 많은 인원으로서 많은 인원이 그 가장 적은 소수의 많은 인원이 소수의 고객에게 서비스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최고급 서비스라고 할 수도 있고 프랑스식 레스토랑,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식 레스토랑에는 그 호텔에서 최고급 음식과 최고급 분위기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프트랭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지배인 아래에 접객 조장이 있고요. 시프트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 4명의 접객원들이 조를 이루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직원들이 3, 4명, 웨이터가 3, 4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접객 조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지배인이 있어서 보통 한 5명, 6명 이렇게 직원이 한 개의 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조가 그 하루에 담당하는 특히 이제 뭐 저녁 같은 경우에는 뭐 2테이블, 3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적은 고객, 소수의 고객을 많은 인원이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체계적으로 여기 그 접객원들 웨이터 중에서도 3, 4명인데 이 3, 4명 중에서도 주방에서 그 고객 테이블 가기 전까지 그 음식만 주로 이제 그 서비스 음식을 전달해주는 주방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을 해서 다른 직원들은 또 이 전달을 받아서 그 고객에게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팀워크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프트랭 시스템의 장점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적용되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조직과 업무 협조가 원활을 해서 근무 조건에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 이 하나의 조 한 개의 조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이런 팀워크가 원활하게 해서 각자가 맡은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업무가 각자에 맞는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업무에만 충실을 하면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조가 각자 맡은 그 한 개의 조 중에서도 각자 맡은 업무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도 않으면서 각자 맡은 일만 하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를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위해서 준비 시간과 휴식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시프트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예를 들면 12시부터 뭐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고 했을 때 12시부터 2시까지만 근무를 하고 2시부터 한 5시까지 이렇게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이렇게 충분한 휴식 시간이 주어지고, 이렇게 또 5시부터 또 뭐 한 8시, 9시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또,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게 예약 상황에 따라서 근무 인원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약이 적은 날에는 그냥 휴무가 되고요. 휴일이 되고 예약이 많은 데에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래도 예약이 많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2시부터 5시까지는 무조건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5시부터 준비를 해서 6시부터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앞에서 직접 조리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하는 직원도 자기 개인의 이런 그 쇼맨십과 이런 경력과 이런 그 업무에 대한 이런 능숙도가 이제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 앞에서 이렇게 직접 서비스 직원도 직접 조리를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랭 시스템은 굉장히 고객에게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을 보게 되면 종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시프트랭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이 많은 종사원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식당의 운영 조직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프트 랭 시스템은 일반 레스토랑에서 하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정중한 일반 레스토랑에서 또 너무 정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서만 운영에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일단 가격이 메뉴의 가격이 비싸고 또 서비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도 고객 코스 메뉴를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고객들이 이야기를 한다거나 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식사 시간이 오래 걸리면 하나의 코스가 끝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고객이 그것을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억지로 치우고 다음 코스를 들어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식사 속도에 따라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시간 같은 경우에는 어, 테이블 회전율이 뭐 아예 여기는 예약제로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테이블 회전율은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보통 프랑스 사람들은 저녁 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프랑스식 레스토랑에 찾는 고객들은 식사 시간이 뭐 6시에 식사를 시작했다고 하면 뭐 보통 뭐 9시, 10시 이 정도까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식사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다음에 세심한 서비스와 오랜 식사 시간으로 인해서 테이블 회전율이 거의 뭐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약 제로만 이렇게 식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테이블 회전율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프트 랭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헤드웨이트 시스템은 일반적인 식당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서비스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테이블 없이 레스토랑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이렇게 뭐 있다라고 했을 때
헤드웨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하나의 조가 세 테이블 아니면 뭐 네 테이블 이렇게 해서 이 테이블만 중점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헤드웨이트 시스템은 그 뭐 전체 직원이 뭐 10명이면 이 10명의 그 서비스 직원이 여기에 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죠.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그 10명이 다니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드웨이트 시스템의 장점은 넓은 공간을 적절한 인원에 가능한 서비스로 인건비 부담이 절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인원이 여기에 있는 모든 테이블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일단 적게 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테이블을 무차별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직원이 이 서비스 공간에 있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정된 테이블이 없이 다니면서 여기 있는 투입된 직원이 다니면서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랭 서비스 시스템보다는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음식 제공을 무차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빨리빨리 서비스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적은 인원이 많은 테이블, 많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느긋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빨리빨리 제공을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원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트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렇게 무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별로 제공되는 플레이트 서비스,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플레이트 서비스, 그러니까 플레이트 서비스는 개별 접시에 제공되는 개별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플레이트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지정된 서비스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고객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많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 지정된 좌석 각 직원들이 이렇게 스테이션이 없을 경우에는 무차별적으로 서비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고객이 원하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고객이 뭐 어떤 김치를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A라는 직원이 A라는 직원에게 김치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직원이 여러 군데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들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바쁘게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잊어먹고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B 직원이 가서 서비스도 될 수도 있고, C 직원이 가서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이 직원들이 바빠서 이 고객의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좀 그 헤드웨이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이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쁜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급 서비스 레스토랑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급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그 셀프 서비스도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비스하는 직원들은 좀 그 베테랑 직원들로서 그 많은 테이블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이제 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프트랭 시스템 서비스보다는 서비스 분위기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인데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은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나 캡틴을 두고 그 밑에 몇 명의 웨이터가 담당 구역을 정해 놓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렇게 그 서비스 구역이 있으면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A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A, B, C 스테이션이 있으면 이 지배인이나 캡틴 아래에 웨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웨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A 스테이션에 3명, B 스테이션에 3명, C 스테이션에 3명 이렇게 배치를 하고 오늘은 A 스테이션이 굉장히 바쁠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4명을 배치하기도 하고 뭐 5명을 배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에 뭐 2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스테이션 웨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각 그 직원들을 서비스 그러니까 고객이 입장하기 전에 그 예약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안내를 할 때 여기가 A 스테이션이 바쁠 것 같은 구역에는 인원을 좀 더 많이 투입을 하고 또 베테랑 인원을 좀 더 투입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스테이션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배정된 이런 스테이션에서 최대한 바깥에 가지 않고 다른 구역에 간섭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만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정된 스테이션에만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이런 장점은 한 명의 웨이터가 일정한 수의 고객을 전담을 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배정받은 직원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구역에서 아무런 불평이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비스할 수 하는데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구역에 다른 스테이션에서 뭐 바쁘든 바쁘지 않든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이런 스테이션에만 신경을 써서 무조건 그 스테이션에만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절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최대한 그 베테랑의 이제 서비스 요원을 확보를 해서 그 직원을 배치를 하게 되면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이 절감이 되는 시스템이고요. 단점을 보게 되면 웨이터가 식사 주문과 운반을 위해서 주방을 출입을 하거나 음료 준비로 인해서 담당 구역에서 자주 이탈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구역 이 스테이션에서 3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 3명이 여기에 있는 테이블을 책임져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나눠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 스테이션 내에서는 이제 무차별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보면 그 직원 3명이 모두가 주방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방에 이제 음식을 가지러 가기도 하고 또는 뭐 음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스테이션에 직원이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고객을 케어할 수 있는 직원이 없게 됐을 경우에 컴플레인이 발생이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많이 바쁠 때에는 고객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컴플레인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식음료 종사원의 직무 분석을 보게 되면 식음료 이사나 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조직 구조에서 봤듯이 식음료는 식음료 팀 아니면 식음료 부, 식음료과 이런 식의 이제 호텔마다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음료부, 식음료과, 식음료팀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음료 팀장, 식음료 부장, 식음료 과장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연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장에서 배울 호텔 연회 서비스 부분도 있는데 요즘에는 연회장에 이렇게 기능이 좀 확대가 되면서 또 다른 대규모 호텔에서는 연회팀이 되기도 하고 연회부가 되기도 하고 연회과가 되기도 해서 식음료 팀과 레스토랑과 또 분리되는 연회 부서가 분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식음료 이사나 부장, 팀장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그 팀장이든 부장이든 과장이든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업에 관한 정책 수립이라든지 계획, 그 다음에 영업 관리, 인사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장이나 과장,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면 이 부분이 뭐 대리가 되기도 하겠고, 부장이면 여기에 뭐 과장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직책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운영 상태와 영업에 따라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장이나 부장, 그러니까 매니저, 우리가 통틀어서 매니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책보다는 뭐 어떤 호텔의 레스토랑 같은,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뭐 계장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니저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텔 레스토랑에는 다양한 외국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어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본어, 중국어, 뭐 이렇게 불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책임자는 더욱더 능력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불어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직원들은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신라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 모든 직원들에게 외국어 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예를 들면, 토익이 뭐 600점, 700점 이렇게 이상이 되면, 그 영어 수당, 의학 수당을 뭐 3만 원,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하게 되면, 2만 원, 뭐 중국어라 하게 되면 또 2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외국어 수당을 지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분석을 하고 전반적인 지식과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배인은 영업이나 서비스의 지휘 통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예약 상황과 VIP 상황 파악, 그 다음에 특별 이벤트, 고객 시급류 에너지 다양한 이벤트를 많이 기획을 하는데, 특별 이벤트를 기획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기획을 해서 실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 업장의 그 수익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과 인사 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고요. 부지배인은 지배인을 보좌를 하고 영업장의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지배인 부재 시 지배인의 업무 대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캡틴은 고객을 직접 접대를 하고 식음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숙지를 하고 주문을 받고, 그 다음에 주문한 음식에 따라서 제대로 제공되는지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웨이터나 실습생 관리 감독과 교육 훈련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웨이터와 그 웨이트리스는 캡틴을 보좌를 하고 주문대 식음료를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책임 구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정리정돈을 다하게 하는 업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셉션리스트는 레스토랑 입구에서 항상 대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영접과 예약 업무, 그 다음에 좌석 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객에게 밝은 미소와 그 목소리로 고객을 응대를 하고 친절하게 고객을 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객이 나갈 때 환송하는 그런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객 보조원, 버스보이는 웨이터와 웨이트리스를 도와서 식당의 기물 준비와 세척, 정리와 영업장 내의 뭐 청소, 이러한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의 조직 유형에 대해서 그과 직무 분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봤고요. 그래서 식음료 F&B에 대해서는 오늘 이 부분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호텔에서 이제 그 연회에 대해서 좀 더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음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회장은 대규모 호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5성급 호텔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에 같이 속해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따로 그 연회 팀이나 연회 부서로 따로 그 분리되어 있기도 합니다. 식음료 부서 외에서 같은 식음료라고 하지만 따로 분리돼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연회는
요즘에는 이제 규모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마이스라든지 그리고 뭐 결혼식, 약혼식 이렇게 해서 가족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다음에 케이터링 그러니까 야외에서 고객이 주문할 출장 뷔페라든지 이런 출장 행사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식음료 연회에 대한 이런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서 따로 연회팀을 따로 두는 경우도 많이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이 커짐으로 인해서 연회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연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